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졌다. 맹자는 2300년 전부터 이 진리를 간파했다.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지금 현명한가? 아니면 어리석은가? 화난 상태의 당신은 절대 현명하지 않다. 맹자가 말했다. 대 붓고 아이는 작다. 크고 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넓고 작고 미숙한 사람은 마음이 좁다. 화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 작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이 더 작은 사람이 된다. 현대인들은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를 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해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맹자는 정반대로 말한다. 진정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흔들렸다는 증거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밀쳤다고 해보자. 화를 내는 사람은 왜 안 보고 다니냐고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다. 저 사람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려 든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가? 맹자는 말했다. 행유불득자, 개반구제 귀신.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라. 다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반성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찾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라. 충분히 잠을 잤는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 상태는 어떤가?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상대방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 없음일 가능성이 높다. 맹자는 양기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올바른 기운을 기르는 것이다. 이 올바른 기운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양기를 기르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일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삶을 살면 마음에 든든한 힘이 생긴다. 현대의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명상이나 독서 같은 정신적 수양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맹자가 2300년 전에 말한 양기 수양이 현대 과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수양을 쌓아도 화가 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맹자는 지연양기라고 했다. 말을 적게 하고 기운을 기르라는 뜻이다. 화가 날 때일수록 말을 아껴라.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첫째, 깊게 숨을 쉬어라.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 천천히 내뱉어라. 이것을 최소 10번 반복하라. 둘째, 마음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아라. 셋째,
그 상황에서 잠시 물러나라.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깐 산책을 하거나. 맹자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부동심자 위대용.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진정 용감한 사람이다. 남들이 자신을 비난해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 무언가 범접하기 어려운 품격이 느껴진다.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화를 다스리는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맹자는 서로 다름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며 가치관이 다르다.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자꾸 일을 미룬다고 해보자. 화를 내고 싶겠지만 잠시 생각해보라. 그 동료에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족의 병환, 경제적 문제, 건강상의 문제 등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맹자는 인자무적이라고 했다.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나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 화를 내면 적을 만들지만 이해하면 친구를 만든다. 세 번째 방법은 큰 그림을 보는 것이다. 맹자는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라고 했다. 지금 화가 나는 일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기억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이다. 인생을 긴 여행으로 생각해보라. 여행 중에 잠깐 길을 잃거나 뒤를 맞거나 차가 고장나는 일들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내면 여행이 즐거울까? 그런 일들도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되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된다. 맹자가 강조한 또 다른 개념은 사단이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 마음이 인간의 선한 본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을 발휘할 수 있을까? 측은지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 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면 화는 저절로 사라진다. 수오지심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이때 미워해야 할 대상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다. 사람과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라. 그 사람은 미워할 필요 없다. 다만 그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면 된다. 사양지심은 양보하는 마음이다. 내가 옳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현명하다. 작은 것을 양보해서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시비지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이 판단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내 감정이 섞이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보인다. 마음을 차분하게 한 다음에 판단하라. 네 번째 방법은 화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맹자는 생지용이라고 했다. 삶을 위해 용기를 내라는 뜻이다. 화라는 감정도 잘 활용하면 삶을 개선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 화가 난다면 그 화를 자기 개발의 동력으로 삼아라.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공부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혀라. 화를 내는 데 쓸 에너지를 건설적인 일에 쓰면 인생이 더 나아진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 화가 난다면 그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어떤 유형의 사람을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화는 값비싼 수업료다. 그 대가로 얻은 지혜를 활용하라. 맹자는 또한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고 했다.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뜻이다. 화가 나는 상황도 일종의 막힌 상황이다. 이때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라. 예를 들어,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난다면 훈육 방법을 바꿔보라. 소리를 지르는 대신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보거나 아이의 관심사를 활용한 교육법을 시도해보라.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 화가 난다면 서로의 대화 방식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소통법을 배워보라. 다섯 번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맹자는 지족자부라고 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화가 나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불만족에서 온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좌절될 때 화가 난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라. 사랑하는 가족, 할 수 있는 일, 잠들 집, 먹을 음식,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여겨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면 화낼 일이 별로 없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 세 가지를 생각해보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맛있게 먹은 음식,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전화, 좋아하는 노래를 들은 것 등 이런 습관을 기르면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진다. 맹자는 대인자 불실기 적자심이라고 했다. 큰 사람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린아이는 화를 내도 금방 잊는다. 지금 울고 있던 아이가 조금 후에는 웃으며 놀고 있다.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화를 오래 품고 있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것은 현명하지 않다. 화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들고 있지만 정작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화를 오래 품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건강을 해친다.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화를 빨리 버리는 방법 중 하나는 용서다. 맹자는 서로 관용하라고 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 그 일로 인한 고통이 사라진다. 용서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라. 저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조금씩 줄어든다. 맹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근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강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듯이 마음의 뿌리가 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뿌리는 무엇인가? 올바른 가치관, 꾸준한 수양,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면 화낼 일이 생겨도 그 화가 오래가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히 하라. 맹자는 군자라는 이상을 제시했다. 군자는 덕을 갖춘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면 자연스럽게 화를 덜 내게 된다. 현대 사회는 화내기 쉬운 환경이다. SNS에서는 매일 화낼 거리들이 쏟아진다. 뉴스는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하다.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맹자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것이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라. 화가 날 때마다 맹자의 가르침을 떠올려라.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맹자는 1300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지혜는 여전히 빛난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서 더 현명하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맹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다.